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하루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지수는 219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5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이슈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2차 전지 전기차 쪽에서 찾아봤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내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108.3% 최근 나온 보고서가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마진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IMM이라는 일진 머티리얼즈 이 말레이시아 법인이 생산량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동박 생산량이 2020년 내년에는 16,500톤으로 올해 대비 214.3%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동박 회사들이 재무 여력이 많이 높은 회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캐펙스 지출이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방 부분인 양극화 물질이나 응급화 물질 이런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생산량 확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좀 지금 공급 과잉의 상태이고요. 반대로 동박 부분은 아직도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매출액은 7,409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27.5% 성장, 영업이익은 9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9%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이 높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수익성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초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5,500원이고요. 목표가 55,000원, 손절라인 3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훈 본부장 그리고 제입소프트 투자전략부의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청훈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1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파워로직스는 2.6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한국토지신탁도 2.7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12월 6일에 주셨던 화신전공 3.5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2월 4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역시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파트론은 14.3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12.3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1월 20일에 주셨던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1.8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홍성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1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역시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팜스토리는 1.88%, KNN은 1.6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2월 9일 주셨던 미스터블루는 3.52%, 앞타바이오는 34%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알루코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19.73%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이청훈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6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8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는 삼성전자 추천해 주셨습니다. 11월 6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7.59%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2%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파트론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나 12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4% 넘게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30.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성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 함께 보시면 미스터블루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3.5% 넘어가고 있고 4위부터는 이미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갑니다. 올리패스가 4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6% 넘게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알루코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19%를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달성된 상황입니다. 2위에는 대창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2위에 있는 종목부터는 수익률이 30%를 넘어갑니다. 대창은 31%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 탑 8 중에서도 2위에 올라온 종목인데 12월 4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35% 가깝게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이사의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9%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7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알루코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20%에 가깝고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6위에는 이채원 본부장의 이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0.4% 이상 가져갑니다. 역시나 이 종목 또한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와 4위에는 이 대창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날짜가 하루가 좀 다른데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1% 가져가고 있고요. 4위는 하채기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11월 12일 그러니까 이 5위에 올라온 종목과 매수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수익률이 33%에 가깝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MC넥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8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약 한 달 정도의 만에 수익률 33% 넘어갑니다.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2주가 되는데 벌써 수익률 35%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70%에 가깝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본부장님께서 더구전자를 11월 1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 수익률 탑 8 중에서 6위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벌써 수익률 30%를 넘어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크게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전자 또한 그 수혜를 분명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자체는 12월 11일 240일 기준 최고가인 8,570원을 기록하고 소폭 눌림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2차 목표 가격은 우선 9,200원, 해당 가격까지는 시장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 또한 올라갈 것이라는 점, 그 기대감을 토대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의 종목이 여러 개가 이 탑 8에 올라왔는데 오늘은 알루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 알루코 추천해 주셨고 목표가 2,545원 넘어섰습니다.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알루코는 일단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루코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에 열차 알루미늄 차체를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전일 중러 대북 제재 완화 관련 이슈 속에 남북 철도 제재 면제가 나오면서 급등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기술적 분석 시 이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중장기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와도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이제 전 목표가에 청산을 못 하셨다면 현재 구간 이제 비중 축소를 일부 해주시고 2차 목표가 2,860원까지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200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652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채원 본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최근의 흐름 자체가 말 그대로 거칠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등 SK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군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이 현재 포트폴리오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신규 종목을 편입한다면 역시 반도체 기업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담아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매우 좋습니다. 대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증시, 그 중에서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정 부분 나타난다 하더라도 분명 12월 들어 주가 상승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저도 모처럼 시장 지표를 여러 가지 지켜보다가 원자재 시장을 잠깐 봤는데 재미난 이야기거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딱 하나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리 가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지표, 그 중에서도 원자재 관련된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세계 증시 전반적인 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 유가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구리입니다. 그런데 구리 가격의 상승이 왜 지수 자체의 상승을 견인하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표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이 앞으로 추가적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생산하는 물량을 늘려야겠죠. 필연적으로 기존 공장에 증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어느 곳에 지대 자체가 낮고 인력이 풍부한, 그리고 인력 수급이 풍부한 곳에 공장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회복되거나 호황 기조에 있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공장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죠. 그런데 이 전기에 필요한 전선, 그 안에 들어가는 대다수가 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실물 경제, 공장 증설에 따른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회복이나 호황 기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2011년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동양증권에서 이 구리와 미국이든 국내 증시든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후 논문 또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는 크게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유가고 또 하나는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국내 증시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증시, 세계 증시 자체의 주가 상승도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원자재, 그 중에서도 구리 가격도 원활하게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투자 전략으로 보게 되면 역시 구리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풍산입니다. 풍산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시고요. 원자재 가격은 결코 단기간에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어느 정도 참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전일 국내 증시의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과 중국 경제지표 호주 등의 영향에 위험자산 선호가 심리가 살아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IT,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며,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재차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정밀 업종, 의약품 업종 등에서 수급이 개선된 모습이었고, 철강금속 업종 속에서도 중러 대북 제재 완화 안보리 회의 속에 남북 철도 도로 사업 관련하여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에서는 외국인이 IT와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178억 원 순매수하며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는 953억 순매수하면서 이틀 만에 매수에 가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반도체 업종의 상승을 이어간 모습이고, 그리고 유통, 기타 서비스, 제약 업종 등 꾸준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시장만의 차별화된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외국인이 이제 IT 업종에만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진행 과정과 영국 총선 결과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구리 등 위험 자산의 움직임이 개선되는 등 경기에 민감한 일부 자산들이 오르고 미국채 이제 10년물 금리도 어느새 1.8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말까지 나타날 이제 계절적인 수급 요인을 본다면 수급상 저가 매수가 유리하며 주요 이제 펀드 등 이제 북클로징을 위한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살펴봐야 하는 시기여서 섣부른 차익 실현은 가장 경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목 움직임이 여전히 이제 5G를 축으로 하는 IT 종목군 순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연말 북미 회담에 들이온 먹구름 또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여전한 자본 등 고려할 때 IT를 제외한 종목 확산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이제 수익률과 갭 축소 등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IT와 이제 플랫폼 종목 등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IT 단기 변곡점 이제 목요일 오전에 있게 될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제 향후 전망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금일장 여전히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고 핵심 종목을 좀 이제 압축한 채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좀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본부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종 좀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관련해서 좀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역시나 반도체일까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치 테마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된 테마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기사가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목을 했고 이제 이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에 따라 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대다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창이나 파버나인, 이월드, 그리고 SDN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분명 뚜렷하게 나왔고 지금 개장 전이죠. 이제 1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또한 대창 같은 경우에는 6% 수준의 상승 흐름이 기타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2%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만약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게 뜻하는 것은 역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내년 총선 시점까지는 해당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국무총리에서 이제 국무총리직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무총리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더욱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곧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을 토대로 오늘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좋게 이어진다면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18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정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타결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대폭 줄어든 것과 동시에 이 산업 생산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양 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220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는데요. 219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 외국인들이 5천억 원을 넘게 매수세 나타내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었죠. 전날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최근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 함께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이지만 오늘도 역시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56,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4%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92,000원대에서 93,000원까지 뚫으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네이버는 2%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 어제 뚫었는데
다시 한번 18만 원 선 이탈되고 17만 6천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39만 5,500원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이 1% 강세 나타내는데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보합권, 현대모비스는 소폭 빠집니다. 어제 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1% 가깝게 빠지면서요. 26만 1,5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보합권, LG화학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강보합권 30만 6천 원 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바로 하락 전환이 됐는데 보합권입니다. 2195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거의 움직임 없이 보합권 650선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양시장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첫 번째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그래도 1% 강세 나타냅니다. 51,7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HLB 강보합권, CJENM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펄어비스가 좀 1%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3,000원 빠지면서 18만 6천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소폭이지만 오릅니다. 강보합권 77,4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어제 6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었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 18만 9,600원에 출발하면서 19만 원대 이탈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KMW는 7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최근 5만 원대 이탈되면서 계속 4만 원 9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약보합권 4만 9,5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내리는데 38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만 원 어제 뚫었죠. 근데 다시 한번 하락폭이 나오면서 38만 4,3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헤릭스미스는 9위권, 10위권에는 메디톡스 올라와 있습니다. 메디톡스 역시나 오늘 하락세 나타냅니다. 30만 원 선 이탈했네요. 0.76% 하락하면서 오늘 보톡스주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사죠.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표 HTS라고 할 수 있는 영웅문을 대중에게 공급함에 따라 주식 투자자로부터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영웅문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다수가 쓰고 있는 HTS일 겁니다. 적어도 50% 이상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 HTS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 영업이익은 4천억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매매 부분에서의 성과는 크게 좋지는 않겠죠.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게 되는 브로커러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해서 견고한 실적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상승 또한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기 매매 부분에서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구간에도 진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 위험의 감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 협상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증권주는 그 첫 번째 수혜 종목이자 섹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키움증권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내년까지 보고 한번 대응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85,000원, 손절 가격은 7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덴탈 이미징 사업 그리고 엑스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핵심은 역시 임플란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치과는 기타 내과나 외과와 달리 개인 병원 혹은 네트워크 치과 의원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치과와 의원 수 또한 매년 3% 수준의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고 치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는 보험급여의 적용 연령 확대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 증가, 이와 관련된 보험 또한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요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연적으로 바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관련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사상 최대 매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4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당기순이익 또한 390억 원 수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중국 시장에서의 진출이 결과가 매우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지난 7월 기록한 3만 원을 월등히 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땐 우선 최근이었죠. 시장이 개선되는 가운데 11월 보였던 상승 또는 이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악재나 수급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난하게 지난 7월 5일 보인 3만 50원까지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목표 가격은 3만 2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만 4,6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증권과 바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동사는 이제 1987년 3월에 설립되어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LED 제조 기업으로서 발돋움을 시작했으며 2002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일반 조명, IT, 자동차, UV, 백색 가전, 핸드폰, 노트북, 그리고 T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입니다. 동사는 이제 유럽,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R&D 이제 랩과 생산기지 영업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LED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휴대폰 관련 부품 섹터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내년 2월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11 그리고 신규 폴더블폰 공개 예정소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며 최근 이제 IT 업종 및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제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순으로 순환이 되어서 동사는 그에 포함이 돼 주가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제 2019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31.8% 감소, 단기 순이익은 4.4% 감소했습니다. 동사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원가 부담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LED 업계는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 속에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사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어 앞으로 재무 상태에 충분히 더욱더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 한번 같이 살펴본다면 11월 1일 신저가를 기록해 저점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 단기 이평선에 좋은 지지를 받고 있고 주봉상 7월부터 장기간의 횡보를 끝을 내고 22평에 돌파하는 흐름을 기술적 분석 시에도 나와주고 있겠습니다. 또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구간 어떠한 눌림 또는 흔들림이 나와도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13,700원까지 눌림목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8,075원, 그리고 손절가는 12,600원 아래로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1999년 설립되어 바이오 신약 개발, 동물용 항생 제대 체제, 분자 진단 및 유전 시약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겠습니다. 이 중 박테리오파지 및 리신 기술에 기반하여 슈퍼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바이오 신약 개발은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겠습니다. 네, 사업 부분은 생명공학 연구용 시약을 생산하는 유전자 시약 부문, 그리고 감염성 질환 진단 체제를 생산하는 분자 진단 부문,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동물용 항생 제대 체제 부분, 바이오 신약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종속해서 동물용 항생 제대 체제를 중국 시장 개척 및 판매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인트론 생물과학기술 유한회사를 포함한 총 3개 회사로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동사는 슈퍼박테리아 관련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슈퍼박테리아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를 의미하며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병원균이 항생제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어 점점 더 내성력이 강해지고 어떠한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을 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를 슈퍼박테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치료제 등을 연구 그리고 개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꾸준한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또한 이제 아쉬운 점은 신약 개발 성과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백신, 그리고 진단시약, 방역 관련 섹터로도 포함이 되는데 최근 이제 파주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검출 소식에 한 번 더 상승한 모습이며 겨울철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관련한 이제 최근 검출 소식 및 발생 소식이 나오고 있어 관련 수혜주로도 포함이 돼서 충분히 주가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2019년 6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 감소, 그리고 영업 손실은 이제 7% 감소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이제 23% 증가한 모습으로 양호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상 개발비의 감소로 영업 손실 및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7% 줄었으며 금융부채 평가 이익이 크게 늘어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모습입니다. 다수의 신약 개발 단계라서 현재 매출이 크지 않으나 MRSA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SAL200이 임상 이상의 진행 중으로 향후 부가가치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재무 상태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트론바이오 한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8일 6일 신저가인 8,900원을 기록하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 그리고 매물대에서 매물 소화를 하며 일부 매집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단기적인 일정 조정 구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기 추세가 이미 돌리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 또한 이제 고개를 들기 직전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 이후 다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패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 이제 현재가부터 12,690원까지 눌림목 매수 가능하며 목표가는 16,620원, 손절가는 11,810원 아래로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DN입니다. 오늘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가 다 잘 갑니다. 일단 SDN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375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창호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장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SDN뿐만이 아니라 해당 섹터에 있던 종목들 대다수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기업들의 흐름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것,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AI 교육에 대한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도 역시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홍소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로보로보 제가 일단 봤을 때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정부가 AI 이제 국가 전략 발표를 하면서 2030년까지 AI 경제 효과 455조 원 창출하겠다고 발표했겠습니다. 최근 이제 AI에 대한 4차 산업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전일처럼 이제 인공지능 분야 육성 발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발언을 계속 꾸준히 나오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미래 4차 산업의 선두 주자인 AI 정부 사업이 뚜렷한 모습이고 이러한 이제 정부 정책 속에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또한 앞으로 글로벌 세계 최초의 AI 혁신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도 있겠습니다. 인류의 전보 생산량이 지난 약 30년간 2000년간 이제 생산된 이제 정보량이 100만 배를 넘었고 앞으로도 이제 30년간 또 지금의 100만 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제 이는 우리의 처리 능력을 벗어나는 것으로 AI를 이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AI 의료 영상 등 이제 관련된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AI 관련주 현재 로보로보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유심 있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보로보 이제 주가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12월 3일 이제 신저가 4,100원을 기록하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122평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122평을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에 이제 뭐 4%의 강세를 나와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있는 후에 아마 122평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제 4,680원 부근 내에서 한번 접근 가능할 것 같으며 기존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4,680원에서 추가적인 비중을 더 늘려주시고 다음에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올 때 1차 목표값을 6,320원까지 한번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창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2월 11일에 SM코어를 추천해 주셨는데 5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10%를 넘어갑니다. 목표가 12,000원 주셨는데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흐름 자체가 이제 상승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단 흐름 선상에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M코어 하면 SK그룹에 인수되면서 우리가 SK 이제 그룹 전반적인 그런 공장화 자동화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그 수주가 아주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런 그 반도체 경기가 다시 이제 살아나고 이런 거에 영향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그 수주가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한 3년 이상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계열사 간 주문보다는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계열사 간의 주문이 이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 주문과 그리고 인도라든가 이런 해외 업체들의 좀 주문, 공장 자동화 주문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영향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12,000원 정도 드렸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큰 흐름에서는 더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정도 목표가에서 매도하고 조정받으면 재차 매수하는 이런 흐름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신규 이제 M&A 관련된 종목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프라웨어인데요. 지난번에 셀바스 AI 대주주 지분 24.96%를 이제 209억에 프라이빗 에쿼티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이 회사는 주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오피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대폰의 이제 폴라리스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최근에 이제 M&A를 보면은 많은 종목들이 M&A 하고 나서 바이오를 간다든가 새로운 사업에 신규 이제 진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88억이라고 그러면은 아직도 충분히 비싸다 이런 감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의 상승 여력 지금 현재가가 1,575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M&A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현재가 가격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고요. 또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서 한 3,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203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9시 6분 경우에는 2200선 아래로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2192선까지 빠졌다가 거의 10포인트 올려내면서 지금이 고점입니다. 220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 매수합니다. 기관이 4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와 흐름 좀 비슷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시킵니다. 삼성전자 0.7% 상승하면서 57,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가까운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94,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네이버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장 초반엔 2% 하락세를 출발했었는데 현재는 1% 하락세 178,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8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97,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이 혼조 흐름 나타납니다. 현대차는 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이고 현대모비스가 0.76%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장초반에는 좀 강세가 나왔는데 현재는 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이고요. 포스코가 여전히 9위권 그리고 신한지주 10위권에 자리합니다. 신한지주 1% 강세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65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지수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650선에서 출발하면서 1포인트 올려내면서 651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삽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 헬스케어가 1% 강세로 흘러갑니다. 51,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CJ이름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 7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여전히 1%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186,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SK머티리얼즈 여전히 6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이고요. 19만 1,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KMW가 오늘 상승폭을 확대시킵니다. 1%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5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휴젤은 1% 하락세 나오고 있고 이제 10위권에는 원익 IPS가 올라왔습니다. 메디톡스가 10위권 밖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 여전히 9위권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다시 한번 하락 흐름 나오면서 1,164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좀 미국이 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제가 전일 어제 아침에 산업생산 지수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경기 선행을 지표하는 지표다 보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다우라든가 그다음에 나스닥 다 상승 마감했지만은 그렇게 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 이야기가 좀 나왔죠. 존슨 총리가 EU와의 그 안전한 결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안을 좀 수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상승세가 조금 나왔다.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다우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그다음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장중에 사상 또 최고가를 갱신하는 부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일정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에서의 표결이 좀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면서 좀 제한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원 쪽에서는 표결이 좀 됐을 경우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역사상 의회에서의 타격 표결로에서의 세 번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 우리가 조금 주시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이 원유 가격입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지금 10월 말부터 해서 지금 몇 달 동안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평선으로서의 추세를 방향을 좀 잡는 부분도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안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61선도 같이 지금 안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상승 꼭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생산 지표가 잘 나왔죠. 경기 선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산업 쪽에서의 가동률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유가가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이전에 이제 제가 11월 달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아람코 상장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좀 우리나라가 그 회사들이 정유주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느냐 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받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악재가 호재였던 기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로 지금 SOE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장하고 나니까는 상승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듯이 유가 정말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금이죠. 지금 이 금 가격이 딱 여기에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 61선과 121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서 좀 안 몰려 있는데 여기에서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은 더욱더 상승으로 가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탄핵한 부분에 이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 하면 또 시장에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면은 금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국내 시장에서의 오늘 이제 그 스케줄을 좀 보면은 자, 오픈뱅킹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좀 합니다. 이전에 이제 오픈뱅킹 관련된 종목들이 출시하기 전에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자,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은행 앱이죠. 앱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들을 다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A 은행을 사용하면은 A 은행의 앱 가서 거래를 할 수 있었고, 또 B 은행 하면 B 은행이 있는데, 우리 앵커님은 무슨 은행 사용하시나요? 저는 우리은행. 아, 우리은행 사용하시나요? 이제는 우리은행 앱 하나에서 이제 네. 다양한 계좌들을 다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고 또 이체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시범 했을 때 한 달 동안에 약 한 239만 명이 좀 가입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국내 이제 핀테크 업체가 지금 88곳이 이거에 오픈뱅킹에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핀테크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동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출연 배우들이 마동석, 박정민, 정혜인, 염정아들이 되는데 출연 배우들이 좋죠. 마동석 배우는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박정민 배우도 요즘 라이징 스타 같아요.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금요일 하는 거? 혼자 사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네. 산다 나와가지고 찐이라는 그야말로 혼자 사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했고, 정혜인 배우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혹시 앵커님이 좀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배급사가 이제 뉴기 때문에 조금 출연 배우들이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이제 원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유 재고가 대해서 오늘 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그러니까 새벽이죠. 10시 30분에 좀 발표가 되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지표 매주 수요일 날 원유 재고에 대한 지표가 나옵니다. 이거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일정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넣는 게 좋겠죠. 오늘 넣고 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할 때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서의 좀 실적이 발표가 좀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좀 업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실적을 좀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이죠. 6시 30분에 좀 발표를 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칩 관련된 부분에 실적도 좀 주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맨날 말씀해 주셨던 이 정치인 테마주가 오늘 좀 뜨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계속해서 지금 남아산업 추천드리고 나서부터 언급을 좀 드리고 있죠. 시험없이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시장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뭐 섹터가 테마가 계속해서 치고 가지는 않아요. 조금씩 순환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내년 4월까지 저는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지금 보면은 난섬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전에 동생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있다가 나갔었죠. 근데도 오늘 지금 남섬 알루미늄 강세를 좀 보고 있고 서원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테마주로서 엮여가지고 강세를 좀 보고 있고 SD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의 정책, 태양광, 풍력하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이제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지금 보면 6%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 계속 보셔야 되고 어제 제가 또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 저가 매수 종목 중에도 제가 정치인 테마주를 연관이 된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루온과 알루코를 말씀드렸는데 알루코도 어제 정세균 테마주에서 장중에 급등을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들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보고 가자. 그래서 이런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 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이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캐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만의 그 수요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휴대폰 부품주도 계속 보셔야겠죠. 이제는 이제 휴대폰의 그 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냥 그 화면 하나의 화면에서 이제 두 개의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이 이제 사용하기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폴드폰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동 중에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화면을 좀 보고 매매를 뭐 시세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화면을 좀 보고 시세를 봤을 때 확인했을 때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거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화면이 더 작으면은 이게 버튼 누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화면이 크게 되면 그런 실수 같은 것도 오류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 부품주를 좀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뱅킹 이야기로 해서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시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낚아채우면 좋을까요? 네, 제가 종목을 먼저 검색을 해놓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기대되는데 뭐 정치 그럴까요? 테마주인가요? 어떻게 아셨지? 혹시 제 거 온 거 보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워낙 맨날 뭐 정치 테마주 많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이게 지금 이게 장중에 지금 제가 이동한 중에 이게 네.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지금 한 5% 넘게. 맨날 이게 추천해 주시면 그날 바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정치 오늘 좀 엮여가지고 네.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데요.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된 제품을 그냥 파운드에 이탁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떤가요? 그 공장에 있어서 유지 보수 뭐 이런 비용은 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전력 고속 SRAM이죠. 그 다음에 슈도 SRAM, DRAM 등을 좀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노아 MCP, 그 다음에 낸드 MCP를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시장에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또 시행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좀 걸려가지고 이제 어제 뭐 은행주들이 막 좀 급락이 나오고 또 건설주도 피해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뭐 부동산 개발이나 시행 쪽에 많은 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그래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자회사를 통해서 동행복권을 좀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게임 로지스트에서 복권을 좀 중개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혹시 앵커님 혹시 복권
사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 저는 복권은 한 번도 사본 적이 그래요? 없거든요. 로또? 네. 로또 사본 적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네. 이 서민들이 그 복권을 많이 좀 이렇게 사게 되는데 네. 그 로또 복권을 판매를 하고 또 MBC에서 이 로또 복권에 대해서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한 번씩 사봅니다. 로또 복권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또. 맞아요. 그래서 자주 사진 않은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이라든가 며칠 전 좋은 꿈을 좀 꾸고 나면 사는데 네. 조금씩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소액은 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G 관련해 가지고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서 자동차 통신 등 전방 사업 쪽으로도 좀 진행을 하면서 이쪽으로 자동차 쪽으로도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제조 반도체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이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조영섭 대표이사가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라는 이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좀 됐었죠. 자, 여기 구간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린 부분인데 오늘 좀 갭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좀 장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11,700원짜리가 2,6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상당히 좀 많이 좀 내려왔고 또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도 자 파동이 좀 마무리가 된 부분. 그래서 가격 조정은 한 2,600원, 700원, 800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들어왔던 이제 부분도 나왔다. 이렇게 파동을 우리가 한번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5파동의 마무리가 좀 됐다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추세가 서서히 조금씩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이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매출액이 한 1,400억 정도 나오고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ROE가 16%가 나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요, 16%가 이 중소형주 종목 중에 나온 몇 개가 없습니다. 지금 투입한 돈에 대비해서 지금 16% 정도, 16%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14년도부터 보시면은 꾸준하게 좀 올라왔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이제 마이너스했다가 그 뒤로 계속해서 좀 좋아졌고 특히 작년에 특히 좀 좋아졌던 부분이고 올해도 뭐 반도체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4,150원 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지금 오늘 좀 올라와서 거의 그러니까 4,000원대예요, 지금.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자, 손절가는 3,6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앵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은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일단 싶어요? 아니면 그냥 할게요. 네. 네. 오늘 카톡방 오늘도 이용할 수 네, 있다고요. 오늘도 카톡방 들어오시면 운영할 수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네. 제가 또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종목 추천 받으셔가지고 네. 수익 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창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